찹쌀과 팥으로 만든 밥을 일본에서는 세키향으로 부릅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았을 때 먹었던 세키향의 영향으로 우리 집 정월대보름 찰밥은 무조건 찜기에 쪄서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편집하는 중에도 그 향과 식감이 느껴져서 군침이 도네요. 재료는 찹쌀, 팥, 물, 소금, 검은깨만 있으면 됩니다. 팥은 깨끗이 씻은 후 찬물에서부터 삶아주세요. 물이 끓으면 2~3분 더 끓인 후 불을 꺼주세요. 팥에는 독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끓인 후 새로운 물에서 다시 삶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에 물을 비우고 새물에 삶게 되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팥이 뭉개집니다. 그래서 찬물을 조금 넣고 냄비를 흔드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서서히 온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며 깨끗한 물에서 다시 삶습니다. 이번은 본격적인 팥 삶기로 물이 끓으면 15에서 20분 정도 더 삶아주시면 됩니다. 단, 불이 꺼져 있는 듯하게 아주 약불로 삶아주세요. 삶은 정도는 먹었을 때 살짝 딱딱한 정도. 왜냐면 식히면서도 팥이 있고 나중에 찹쌀과 함께 찌면서도 또 있기 때문입니다. 팥이 다 삼켜지면 팥과 물을 분리해 주세요. 팥은 잘 식혀주시고 삶은 물은 2개로 나누는데 각각 양을 5분의 4, 5분의 1, 2가지로 분리합니다. 설명하기 쉽게 팥물 5분의 4, 팥물 5분의 1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팥물 5분의 4는 찹쌀을 불리는 용도, 팥물 5분의 1은 추가 수분 공급 겸 색깔 내기입니다. 그래서 이 팥 삶은 물을 더 공기와 접촉시켜서 더 색을 진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국자로 떴다가 부었다가 계속 반복하셔도 되고 저같이 냄비에서 냄비로 여러 번 옮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색도 진하게 올리고 잘 식힌 다음에 찹쌀을 담가서 불리는 겁니다. 저는 정월대보름 아침에 만들 거라서 자정이 넘은 무렵에 찹쌀을 씻어 가지고 팥물 5분의 4에다가 담가서 6시간 정도 불렸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쌀은 불리기도 중요하지만 물을 빼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찹쌀을 채반에 받쳐서 최소 15분은 물을 깨끗이 빼주세요. 이제 찜기와 면보를 준비합니다. 찜기는 강불에서 사용할 예정이라서 미리 물을 묻히고 잘 닦아주세요. 면보도 물을 적신 후 물을 꼭 짜주세요. 찜기에 면보를 깔고 물을 뺀 찹쌀을 넣고 면보를 잘 덮어준 후 쪄주세요. 영상에서는 중간에 구멍을 내어서 수증기에 기를 내어 주었는데 이건 제가 착각했는 겁니다. 일본의 고모쿠 오코와 같은 것을 만들 때에는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 찰밥은 중간 작업이 많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강한 화력으로 찌시는 것. 그래야 표면부터 빨리 익어서 떡지지 않은 한 알 한 알 고슬하면서 쫀득한 찰밥이 됩니다.
강불에서 10분 쪄주시고 뚜껑을 열고 밥을 뒤집은 다음 다시 강불에서 10분 찝니다. 도합 20분을 찌는 건데 이 사이에 추가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남아있는 팥물 5분의 1을 다시 나눕니다. 4분의 3과 4분의 1 정도로요. 4분의 3에는 소금을 넣고 잘 녹여주시고 4분의 1은 따로 빼놓아 주세요. 이제 찹쌀을 올리고 도합 20분이 지났습니다. 찜기에서 찹쌀을 꺼내서 소금을 녹인 팥물 4분의 3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어제 삶아 놓은 팥을 넣고 잘 섞습니다. 이 순서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팥은 이미 삶은 상태이고 원래부터 색도 진합니다. 수분과 색을 찹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찜기에 담고 찌는데 강불을 유지하는 작업이라서 냄비에 물이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전기포트에 뜨거운 물을 대기시켜 놓고 보충해 줍니다. 하지만 냄비에 가득 보충하지는 마세요. 물이 끓으면서 찜기 바닥에 직접적으로 수분이 닿게 됩니다. 여하튼 강불로 10분 찌고 밥을 뒤집어 주고 다시 강불로 10분 찝니다. 도합 20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고 따로 빼놓았던 팥물 4분의 1을 손으로 골고루 뿌려주고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익었기에 2-3분 더 찌고 먹어서 확인해보고 불에서 내리면 됩니다. 식으면 식감이 단단해지므로 살짝 부드러운 상태에서 내리면 됩니다. 찰밥은 식히는 과정도 중요한데 불필요한 수분을 흡수해줄 나무로 된 오이츠 같은 거나 김밥 많은 나무발 위에서 식히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때 소풍이나 운동회 때 가족들이 구경 오면 음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모지거나 둥근 형태로 3단 혹은 4단 쌓아서 보자기로 싸서 이동하는 도시락통이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주바코라고 부르고 세키양 먹을 때 쓰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살 때에는 아무 감흥이 없다가 편집하면서 갑자기 든 어릴 때 생각에 잠시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찰밥은 한 김 식히시고 검은 깨를 뿌리면 반찬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본 살 때 편의점에 가면 항상 세키양으로 만든 오니기리가 있어서 즐겨 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주먹밥으로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